원인은요, 가장 큰 거는 호르몬의 저하입니다. 약간 묻혀서 몸 안에 들어가는 거 찝찝하고 너무 미끌거릴까 걱정되고 하니까 조금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많이 쓰세요. 굉장히 건조한 상황은 많이 개선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질건조, 질위축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성욕이 감소하는 거, 이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욕이 감소하는 거는 호르몬의 영향도 있지만 질이 건조하고 위축되고 딱딱해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 그에 따라서 질염 방광염이 쉽게 오는 거, 이것도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질건조증은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질위축증은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영상에서 언급드렸는 것처럼 간단한 방법은 질 안에 국소적인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법, 레이저 사용하는 법,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요즘에는 질 바깥쪽에 크림 같은 거 바르는 방법, 그리고 당연히 윤활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질 안에 히알루론산 같은 제제를 좀 공급을 해서 촉촉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질건조증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세요. 당연히 나이 들면서 진행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있다고 인식을 하셨더라도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산부인과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치료를 하는 병원이 있는 반면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성생활 하지 않고 사셔도 되지 않나 라고 얘기하면서 치료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병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도 치료를 권하지 않고 나 스스로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자꾸 찾아오십니다. 나는 치료하고 나서 너무 많이 좋아졌고 너무 만족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고통받았을 것 같아서 좀 널리 알려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영상을 보고 드디어 나는 해결 방법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나는 5년을 고생을 했어요. 10년을 고생을 했어요. 라고 하면서 오세요. 이런 질건조증, 질위축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원인은요, 가장 큰 거는 호르몬의 저하입니다. 호르몬이 떨어지고 여성 호르몬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서 그것 때문에 질 쪽으로 혈류가 안 와요. 일단은 우리가 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거, 폐경을 경험을 하는 거는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생식이 필요 없어. 그쪽에 쓸데없는 곳으로 영양을 보내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반적인 기능이 다 떨어지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특히 생식기, 비뇨기 이쪽으로는 혈류가 잘 안 갑니다. 혈류에서 수분이 가고요, 영양분이 가고요, 이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산소가 가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야, 다른 데로만 나는 다 쓰겠어 라고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자꾸 더 작아지고 위축되고 약해집니다. 그런 과정을 겪게 되시는 거예요. 질이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궁도 위축이 되고요, 기능을 하지 않는 난소도 굉장히 작아집니다. 70대 이런 분들 초음파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자궁 크기가 평균적인 크기가 생리하시는 분들은 80g에서 100g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폐경이 된 지 한 10년, 20년이 지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g, 20g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난소는 생일 하시는 분들은 한 3cm 정도로 이제 측정이 된다고 한다면 생일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발견이 안 돼요. 너무 작아져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납작해지거든요. 그런 식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질이 막 넓어지고 너무 이제 탄력이 없어지면서 처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질이 자꾸 위축되고 작아지고 좁아지고 그렇게 돼서 관계를 못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본인의 체형에도 영향을 받고요. 원래 내가 좀 큰 체형인지 살집이 좀 있는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고요. 출산 방법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를 3명, 4명 출산하신 분들, 그래서 질이 조금 이완이 있으신 분들은 질 건조가 진행이 되면서 위축돼서 공간이 좀 좁아지더라도 관계를 못할 정도로 좁아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왕절개를 하셨다든지 아이를 작은 아이 하나 출산하셨다든지 출산 후에 옛날엔 예쁜이 수술 많이 했잖아요. 예쁜이 수술 해서 질을 좁혀놨다라고 하시는 경우 질 위축,
질 건조로 가장 많이 찾아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자궁 근종이 있어서 생량이 너무 많아서 자궁을 뗐어요. 떼면서 어차피 곧 폐경이 되니까 난소도 같이 뗐다고 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질 건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난소를 떼지 않아도 자궁만 뗀 것만으로도 질 건조가 좀 진행이 되기 쉬운 환경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제거를 해버렸다 더 심하게 건조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 저하가 주된 원인이고, 내가 타고난 거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고, 출산을 어떻게 했느냐에 영향을 받아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관리라는 게 특별히 뭔지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폐경이 되면서 호르몬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기 시작했어, 이런 분들은 질 건조로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호르몬제 좀 무섭고 별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 하시는 분들은 잘 지내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불편감을 느끼시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건조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질 분비물이 없어지거든요. 팬티가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좋아 하시다가 이제 불편한 단계로 넘어오시게 되는 거죠. 원래 질은 약간 촉촉한 게 정상이에요. 분비물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아예 없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 안에 항상 침이 있듯이 질 안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분비물은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질입니다. 처음에는 분비물이 없네, 깨끗하네 라고 느끼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관계를 하는데 액이 줄었어요, 물이 잘 안 나와요, 좀 뻑뻑해요, 이런 걸로 시작이 됩니다. 점점 더 진행이 되면 질이 건조한 것뿐만이 아니라 스칠 때 따갑거나 작은 상처를 만들거나 피가 나게 만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위축이 되면요, 딱딱하게 굳어요. 굳으면서 자꾸 이제 좁아집니다. 좁아지게 되면 이 부분을 통과해서 관계를 한다는 게 굉장한 통증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교통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질이 굉장히 부드러운 조직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아이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탄력을 가진 조직인데, 폐경이 되게 되면 이게 딱딱해지면서 당기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툭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혈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무줄 같은 거 이렇게 당기면 잘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고무줄 좀 방치해놨던 이런 뭔가 탄력이 떨어진 애를 억지로 당기다 보면 끊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요. 이렇게 아프면 성욕도 안 생기고요, 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요. 자꾸 관계를 거부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부부 사이에 항상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일단은 호르몬 치료고요. 약 드시면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적절한 양의 호르몬을 충분히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나는 호르몬을 굉장히 저용량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질 건조가 완전히 해결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질정이나 질크림으로 좀 추가적인 국소적인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제 먹기 싫어 하시는 분들도 질 안에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호르몬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레이저 말씀드렸죠. 소노케어라든지 리비브, 비비브 같은 이런 좋은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질 안에 혈류를 많이 오게 만들어주고요,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딱딱해진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지고 새로운 콜라겐이 공급이 되면서 탄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처져 있던 질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 딱딱해져 있고 부드러움이 없어진 부분들도 다시 부드러워지고 재생되게 돼요. 성생활 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게 되고요.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많이 줄어요. 이런 식으로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나시면 질염도 적게 생기고요, 방광염도 적게 생깁니다. 비뇨기는 생식기랑 관련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방광에도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도 내려오는 길이 질이랑 같이 내려오거든요. 위축이 생기면 질 입구도 작아지지만 요도의 입구도 모양이 달라집니다. 소변 보는 게 더 불편하실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급해지고요. 그리고 찔끔찔끔 새게 되죠. 그런 소변 증상들도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같이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은 개선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병원 안 가고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유용한 방법이 윤활제의 사용입니다. 이거는 많이 진행되신 분들에게는 권하지 않고요. 초기 단계 약간 뻑뻑하다, 관계를 하는데 좀 통증이 있을락 말락하다 하시는 분들은 윤활제를 사용하시면 큰 무리 없이 부드럽게 관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산부인과 병원에서도 윤활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초음파를 볼 때 질이 좀 건조하다든지 아니면 질이 좀 타이트해서 검사하기에 너무 불편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젤을 충분히 사용해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막 아파하시지 않고 검사를 잘 받으시거든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삽입이 될 때 그때 가장 아프고요. 그때 가장 많이 다쳐요. 그게 잘 되면 그 뒤에는 문제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요. 그래서 관계를 가질 때 윤활제를 충분히 사용을 하셔
하셔야 돼요. 약간 묻혀서 몸 안에 들어가는 거 찝찝하고 너무 미끌거릴까 걱정되고 하니까 조금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많이 쓰세요. 일단은 이렇게 많이 써도 되나 하는 느낌으로 많이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관계가 잘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많이 쓰세요. 한 통 다 쓴다는 생각으로 그냥 써보세요. 왜냐하면 적게 쓰면요 마르거나 윤활이 충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쓰나 마나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미끌미끌할 정도로 쓰셔야 돼요. 이번에 너무 미끌거려서 감이 좀 안 좋았어 라고 한다면 그 뒤부터는 조금 줄여보시는 거죠. 일단은 시작이 되는 게 윤활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윤활제 뭐 쓸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집에 있는 오일 같은 거 써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오일은 몸 안에 좀 남아요. 그러니까 러브젤이나 윤활용으로 나온 그런 제품을 쓰시기를 권유를 드리는데요. 그 안에서도 수용성, 젤로 되어 있는 거 그게 제일 좀 나쁜 영향이 적습니다. 적당히 흡수돼서 사라지거나 밖으로 잘 배출되거나 이럴 수 있는 거를 사용하시는 걸 권유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서 요즘 자주 하는 방법은요. 히알루론산 제제, 유산균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직불이에서 나온 거 어째 좋은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질 안에 넣는 제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면서 질이 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좋은 수분 크림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얼굴에 건조하고 그럴 때 흡수가 되든 말든 어쨌거나 수분 크림 충분하게 발라주면 덜 당기고 덜 불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분을 좀 공급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르네샷 같은 거는 정말 직접적으로 주사로 주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받으셔도 건조가 많이 개선이 되는데요. 바르는 거, 넣는 거 이런 것들은 그만큼 작용을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술하는 거는 라큐디라는 제품이 있고요. 집에서 따로 좀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라큐디를 제가 사용을 해보면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내지 4번을 하거든요. 많이 써야 되는 분들은 6번까지도 하는데 저는 보통 3, 4번 정도를 쓰고 레이저 치료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호르몬제를 사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라큐디만으로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쓰셔야 될 수도 있죠. 어쨌건 3, 4번을 써봤을 때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됩니다. 증상을 완전히 완화시켜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딱딱한 걸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나 공간을 넓혀주거나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굉장히 건조한 상황은 많이 개선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런 라큐디의 좋은 점은요. 유방암 환자도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유방암 환자 호르몬 치료 못하잖아요. 질환에 넣는 것도 국소적이지만 뭔가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을 잘 안 해줍니다. 라큐디 같은 거 사용하시면 이거는 호르몬이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내드리는 거는 인코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인코드는 질환에 넣어놓으면요. 좀 흡수가 되고 자기 전에 보통 넣거든요. 자는 동안 이렇게 흡수가 되고 자고 일어나면 약간 남아있던 게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됩니다. 안에도 사용할 수 있고 관계를 할 때 약간 윤활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바깥쪽에 바르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하고 나면 굉장히 더 촉촉하고 부드러워지는 거, 좀 편안해지는 거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라큐디만큼의 효과는 아니라서 집에서 사용을 하시면 좀 처음에는 매일매일 쓰셔야 돼요. 매일매일 쓰시다가 시간 지나면서 좀 텀을 점점 늘려가는 거죠. 나는 건조해서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관계를 계속 요구를 받는데 나는 너무 아파서 할 수 없어,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던 분들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질건조증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전 상태로 돌릴 수도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심하지 않을 때부터 관리를 시작하셔서 어느 정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케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